MVP입니다. 언제부터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든데요. 이 승리의 분위기, 이 경기의 분위기가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승리의 주역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 명장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운영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프로야구의 몇 년간의 그 속담처럼 던지는 게 하나가 DTD, UT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팀은 떨어지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떨어질 팀이 상위권의 초반에 막 버티다가 시즌이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저 밑에 가 있고 UTU는 이제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 상승은 UTU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미리 시장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가 되면서 상승세가 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아쉽게도 종목에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 오를 거였으면 뭐 손 붙들고 현대차도 좀 데리고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종목은 UTU는 별로 없는 것 같고 DTD만 네. 대형주에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D가 다운이고 네, U가 다운주 업인 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려갈 팀은 내려가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 의원님은 좀 네. 어떠세요? 오늘 참 분위기요? 네.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요? 다들 좋아라 하는데. 아니, 너무 뻔했던 결과라서 그렇죠.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밋밋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선수별로는 그 드라마틱한 뭐 이런 거 없었나요? 대형주가 또 셌었고 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일단 선수들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입니다. 삼성물산, 2번 타자 대우증권, 3번 타자 아프리카TV, 4번 타자 SKD&D, 5번 타자 NC소프트, 6번 타자 KG이니시스, 7번 타자 쿠쿠던자, 8번 타자 대우조선해양, 9번 타자 에이블CNC입니다. 오늘 보면은 좀 사이즈도 좀 여기저기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업종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정종현 운영위원님부터 오늘 라인업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골고루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급등했던 종목도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뭐 중소업체도 있고 뭐 대형주도 골고루 좀 포진이 잘 되어 있어서 좀 정말 쉬어갈 타순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의 삼성물산은 사실 뭐 제가 정하긴 했지만 이게 좀 그런 게 삼성물산이 워낙에 요즘에 그 합병 관련 이슈로 해서 그 나오는 뉴스마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합병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랑 다 같이 한번 올라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합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가라앉고.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증권사에 나왔던 만약에 합병 이슈가 없다라면 삼성물산은 그냥 건설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그럼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삼성물산을 지금 살만한 이유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은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TV 상승세가 아주 3번 타자로서는 정말 예, 중량감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네. 타율만 보면은 뭐 거의 한 달 내내 장타를 도루왕, 치고 있는 도루왕. 듯한 네. 그런 요즘에 모습입니다. 굉장히 라인업에 자주 등장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 의원님은 라인업 좀 네. 어떠세요? 저는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보면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사실 저는 정치에 이렇게 막 관심 많고 막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전공도 그쪽은 아니고 근데 이번 이 이슈를 보면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명연설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조선왕조 500년부터 해가지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은 세게 말 못하면서 그냥 거기서 콩고물 얻어먹고 살고 나머지 그 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시도해보려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사고 증권사고 이런 거 제가 좀 약간 기분이 좀 불쾌했던 게 다 그쪽이에요. 그 500년 왕조에 권력에 삼성 쪽 붙어서 편든다. 네, 뭔가 뛰어먹고자 받아먹고 할 것 네. 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제야에서 인터뷰하는 거 내용 들어보면 이거는 맞아요.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연구원들마저도 당신 삼성물산 주주로 남아서 그냥 그럴래 아니면 제일모직이랑 합병된 회사를 가져갈래. 이게 무슨 분석 보고서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삼성물산 주주로 남든지 아니면
제일 모직으로 가든지 선택하라 했는데 이게 애널리스트가 쓸 보고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대우증권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수주 전부터 계속 우스갯소리로 이거 메르스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마리텔, 마이리틀 텔레비전, 그쵸. 뭐 그것도 있고 효과가 저번에 우영님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네. PR 높은 거만 빼면 괜찮다고 시류상으로는 네.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한. 오늘 저는 상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한 20% 오르길래 또 분위기가 저거 저러다 또 오늘 상한가 못 치나 제가 볼 그랬는데 땐 이 MBC에 감사해야 될 백종원 종목 씨 또 같아요. 예. 요즘 MBC에 감사해야 될 종목. 먹는 방송 막 예전에 보니까 뭐 아틀라스 막 이런 것도 많이 찍었더만요, 그분이. 막 찾아보셨어요? 네, EBS에서 예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 네. 뭐 베트남, 뭐 중국 근데 굉장히 먹고 싶게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을. 그때부터 맞아요. 이미 잘했더만. 예능 천재라고 하잖아요.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네.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본 것 같고요. D&D는 오늘 신규 상장인데 진짜 전광석화입니다. 이거 딱 시작해서 상 딱 치고 그러니까 더블 내고 나서 바로 상 들어갔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한 250억 거래됐나? 이거는 빨리 주문 못 넣었으면 오늘 못 잡았을 것 네. 같아요. 주문을 빨리 내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넣었어요, 주문? 아니 상한가 가기 전까지 한 10여 %의 폭이 남으면은 네. 저는 한번 주문을 넣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무너지더라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권시장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최초에 일어나는 사건을 되게 뭔가 좀 이슈가 의미를 있어요. 주죠. 네. 네. 예를 들어 이게 아주 독특한 업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업종으로도 처음 있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예전 2000년대에 무슨 보물선 관련 사건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때 동아건설이 제 기억에 한 20일 이상 상한가 났거든요. 예, 예, 예.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광산 뉴스 나왔을 때 그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내내 상한가 왔습니다. C로 시작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약간 좀 독특하다. 최초의 일이다라고 하는 쪽은 네네. 굉장히 득달같이 매기가 달라붙는. 예전에 사본- 한국항공우주 상장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얘는 그러면 약간 그래서 미국계 한국 여기서 더 간다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예. 오늘 상한가 밀어붙이는 거는 전혀 네.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4번 지금 잘했고요. 그리고 네. 5번도 오늘 굉장히 잘 친 것 같아요. 뭐 3, 4, 5번이 좋았고요. 그리고 8번, 9번 대우조선은 글쎄요 오늘 차라리 이 자리에 좀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으면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괜찮고요. 네, 좋았을 근데 뻔했고. 수주가 하나 있었으니까. 맞아요. 수주했나요 네. 네, 오늘? 오늘 수주 중국 공시가 쪽에서 수주권 나왔나요? 매첩, 네. 그랬었군요. 그리고 에이블 CNC도 뭐 오랜만에 쿠쿠랑 같이 움직임 좋았던 거.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다 좀 잘 친 선수로 다 들어온 것 네, 같네요. 지금 골고루 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럼 네. 이 가운데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떤 선수 보고 싶으세요, 운영님? 예, 뭐 저는 오늘 5번 타자였던 NC소프트 오늘 대형주 치고는 오늘 장중에 한 17, 8%대까지 한번 올랐던 종목인데 네. 오늘 뭐 소위 얘기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좀 땡겨주는 리포트가 나오는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 사실 게임주가 뭐 저는 코스닥에 있는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쪽은 뭐 제가 볼 때 그냥 저점 다지기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거 이외에 메르스 때문에 약간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이 게임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NC가 그동안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리포트 효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NC를 포함해서 다른 게임사들도 하반기에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쪽도 그렇고 다른 게임 쪽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투신권이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기관 중심의 수급이 안정화돼 있다는 점은 NC가 배당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그 기관권역이라든가 어떤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쪽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네. 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뭐 기술적으로 긴 양봉은 상당히 좀 향후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근거는 뭔가요? 글쎄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사실 이 기업이 항상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하반기가 항상 매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근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1분기에 하지 않았던 리니지에 대한 어떤 이벤트 뭐 아직도 리니지가 먹여 살리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NC소프트 짚어봤고요. 오늘 보니까 탄력도 상당히 좀 좋았네요. 그리고 여기가 근데 네. 무슨 핀테크 업체 인수하지 않았나요, 지분? 어디 이니시스인가 어디
넣지 않았어요, 얘네가? 사이버 저도 결제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맞아요. 자세히 기억이 안 그죠? 나네요. 예, 저희가 예. 하도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은행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그죠? 좀 찾아보고 확인이 되면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선수 좀 볼까요? 저는 대우증권 한번 볼게요. 네, 오늘 2번 증권주도, 쳤는데, 네. 2번 쳤는데요. 뭐 그냥 자기 올라가니까 그냥 모든 재료 갖다 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올린 것 같은데요. 요것도 저 오늘 한 15%까지는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탄력이 아주 세지는 않다. 저번에 그 6월 둘째 주인가요?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했던 날을 고가를 못 벗기고 그냥 끝났는데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주가가 거의 18,000원에서 한 30-40% 밀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라서 좀 편하게 사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재료들 보면 뭐 그리스나 뭐 또 추경이나 뭐 금리 인하나 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오늘은 다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예. 추경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5일 날 네, 목요일 날 한다더라고요. 예. 근데 금액이 이제 이게 워낙에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20조 가까운. 근데 만약에 20조가 나오면 정말 뭐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기 입장에서도 좀 대박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뭐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추경이 편성되었던 해에 편성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네, 저도 상승 그거 봤어요. 가능성이 뭐 예, 예, 70%가 넘는다. 네, 네, 예. 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은행도 네, 네, 예. 증권주에 조금 수혜가 되는 것 같고 아쉽게도 상한가 확대 이후에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증권주가 좀 크게 그 이득을 보는 것 같지는 한방 않은데 쳐주긴 해야 되는데 증권주 중에서도 한번 상징적으로다가 한번 30%. 예, 30%짜리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교보나 SK나 뭐 이런 쪽들이 움직임이 좀 가벼운 게 있어서 예, 많아요. 한번 저도 오늘 네. 증권주 보면서 좀 그랬던 게 네. 사실 예전에 한창 잘 갔던 때 3월달 뭐 이때 보면은 무슨 얘기 조그만 것만 나와도 막 네. 10%씩 막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가격 제한 폭이 위아래로 15%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가볍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는 좀 큰 호재가 있어도 크게 강하게 못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전에 좀 강한 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목표 주가라든지 좀 눈높이를 약간 좀 낮추고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증권주 대우증권은요 실적이 가이던스가 한 순익 기준으로 한 600억, 700억 막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근데 엊그젠가 어디서 1000억짜리가 나왔어요. 거의 네, 작년보다 좋아요. 더블 난다고 나왔는데 이 정도 하면은 전고점 한 18,000원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삼성증권도 괜찮고 대형사 위주로 해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채권 쪽 이익도 뭐 반영되고 그러면. 일단 증시도 좀 좋아야 돼요. 3, 4월 달에 증권주가 한참 잘 움직일 때 보면 어차피 그냥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었죠. 그때 연중 고점이었기 고점.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시장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한 2100선 이상을 도달하면서 좀 움직여줘야 증권주도 거기에 발맞춰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볼게요. 운영원이 어떤 선수 좀 관심 가세요? SKDN인데요. 예. 그렇죠. 그- 어찌 보면은 신인 드래프트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대박 드래프트인데요. 네, 새롭게 좀 오늘 네. 선보인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그 독특한 업종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슷한 게 현대산업개발 하나 있어요. 상장주 중에서는. 근데 현대산업개발도 이제서 이제 부동산 개발 쪽은 시작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건설업체군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이 중동에서 수주를 받거나 플랜트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몰 그리고 부산의 마리나 호텔 같은 경우가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유하고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건설 경기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얘네는 임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대략 뭐 현찰 캐시플로우에 대한 어떤 큰 이견이 생기지 않는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SK D&D도 그런 쪽에서 이제 비상성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좋은 기업이니까 약간 경기 방어성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지금 성장률이 저는 리포트에 보니까 한 안정적으로 한 5%대 이상은 무조건 성장한다라고 하는 지금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뭐 최근 몇 년간은 한 1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지금 시총이 한 6천억대거든요. 이제
이게 공모 가격이 PER 10배였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너무 싸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시초가에 따블 나고 거기서 이제 또 30% 올라버린 경우인데 이젠 좀 비싸요. PER 20배는 제가 볼 땐 좀 비싸고 뭐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추격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싸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아침에 또 했어요. 왜냐하면 BGF에 제가 너무 뒤어가지고 네. BGF 리테일, BGF 리테일 기억나시죠? 저거 6만 원 할 때 아이 뭐야 뭐 저거 6만 원이나 가야 돼 편의점이 그러는데 지금 뭐 막 10몇만 원 가잖아요. 그때 이후에 따블 났을 거예요 아마. 그걸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다짐을 했어. 아, D&D 많이 높게 나와도 비싸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일 모직 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더블 내더니 거기서 30%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장량 100만 주면 거의 저는 돈을 그 600억이나 더 놨는데 비싸다고 거기다가. 해서 틀렸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쿠쿠전자도 제가 상장했을 당시에 30만 원대 너무 비싸다. 이건 좀 네. 나중에 실적 보고 접근해야 된다. 30만 원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갔죠. 최근에 다시 갔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실적 증가가 나타나면서 이제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 보였고 얘도 지금 6천억대면은 아 이건 좀 여기서 만약에 말도 안 한번 되는 뭐 거죠. 네. 내일 한 번 더 밀어 올리면은 아마 매물 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제가 피해 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자면은 유통 물량이 작아요. 게시판에 난리 났더라고요. 게시판들 한-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이거 주식이 없어 네. 말랐어. 막 유통 물량이 이러고 지금 뭐. 이제 대주주 빼고 뭐 사모펀드 빼고 뭐 빼고 네. 하면은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남는데 걔네는 걔네된다. 그 게시판 네. 글에는 130만 주로 누가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점으로 네. 간다 해놨던데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되면 네. 돈은 결국 기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또. 맞아요. 그 대주주도 많이 왜 벌었어요, 수요 이번에. 측에서는 낮게 불러가지고 싸게 하고 자기네들만 이렇게 이익을 챙기려는데 나 진짜 불만이 많아요. 역으로 생각하니까 딱 그게 맞네요 진짜. 개인들은 수요 항상 예측 조금밖에 못 낮게 벌고.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점프에서 아니 말도 안 되는 26,000원짜리가 6만 원이 하루 만에 가버렸는데 개인들은 몇 주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 사주는 좀 재야겠네요. 그럼 저희 직원들은 오늘 코너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장 신문고 뭐 이렇게. 아니 좀 그렇다는 네. 거예요. 항상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뭔가 그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비쌉니다. 이게 지금 좀 비싸니까 뭐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추격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먹지 마시고 다른 종목 공략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사실 증권사 레포트도 목표 주가 쭉 나온 거 보니까 6만 원이 6만 제일, 한 네. 3천 원대가 제일 높았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만에 이미 좀 이런 부분을 뚫어냈는데 사실은 또 신규 상장주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관심주 짚어봤고요. 또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정정현 전문가님, 네, 운영님 좀 눈에 띄는 선수 간략하게만 좀 하나 더 볼까요? 글쎄요. 오늘 그 조선주는 네.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이번 주에 뭐 오를 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전부 저런 전에 얘기하지.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해 주시지. 그냥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이제 그리스 사태 완화로 해서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러면 기존에 가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조금 쉴 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지수 끌어올릴까? 1번 타단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네네. 뭐 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삼성전자 오르고 그 나머지 중에 뭐 오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이 딱 조선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지금 구간대는 뭔가 뭐 추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상승이 아니고 네. 가격 메리트로 인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좀 싸 보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푹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조선주도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추가 상승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바로 내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 일단 그 오늘 MVP 안 뽑나요? MVP 뽑고 MVP 가야죠. 뽑아야죠. 아이고, 네, 네, 그렇네요. MVP 뽑아야죠. 지금 오늘장 MVP도 안 뽑고 저희가 넘어갈 뻔했어요. 네. MVP 선정해 주시죠. 세 종목 중에 오늘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상장 축하드립니다. SK D&D 하겠습니다. 네, 대박 IPO SK D&D 오늘의 또 최창원 부회장님만 뭐 그쵸. 1,700억 벌었대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최대 주주인 SK 가스 그리고 그 SK 가스 지분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 저는 약간 이쪽으로도 네. 훈풍을 기대했는데 전혀 둘다 아니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옛날에 네. 그 다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케미칼. 네, 네. 케미칼. 저는 케미칼 그러니까 된다고 봐요. 네. 그 이제 대주주께서 나중에 SK D&D 지분을
팔아가지고 SK 케미칼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 근데 그게 네. 이제 뭐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보호해수 물량이기 때문에 그쵸? 그 6개월 이후에 이제 팔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친구들이 부분까지 제가 생각할 때 친구들이 빵빵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로열 패밀리인데. 그냥 금융권에 좀 많이 수축으로 그냥.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내일 경기 좀 짚어볼게요. 관전 포인트 어느 쪽으로 보세요? 자, 오늘 주가 상승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 관련돼서 뭐 해결됐다는 소식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원래 그 회담에서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차후에 뭐 또 그리스에서도 우리 연금 삭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독일에서도 이제 한 발 물러서 좀 전향적인 자세 취하겠다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 안도성 상승을 미리 시장이 선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 관련돼서 타결되는 뉴스가 나와도 뭐 시장이 오늘처럼 또 급등한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사실 6월 달에 시장을 눌렀던 뭐 미국의 금리 관련돼 있는 이슈라든가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7월에 추경 편성에 대한 부분까지 합해진다라면은 시장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낙폭주가 조금 강하게 오르고 물론 중간중간 뭐 실적에 대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난주까지 강세였던 기존 주도주 즉 뭐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제가 볼 땐 그냥 순환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순환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점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양쪽 낙폭과대주 그리고 또 가는 말들 좀 상승하는 종목들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은 바벨 전략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꼭 한쪽을 선택해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양쪽에 좀 적절하게 안배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략 많이 있잖아요. 뭐 성장주의 한 40%, 그다음에 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대형주 한 60% 이렇게 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출액을 권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내일도 선수 선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쪽 클린업 트리오로 좀 보시나요? 네, 오늘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연장시킬 것 같은 NC소프트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하이트 진로, 세 번째로서는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 NC소프트 내일장에서도 등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요, 핀테크와 관련해서 네.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KG 이니시스 450억 규모 이 전환사채 인수 이 부분 맞으시죠? 그것도 네. 뭐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쪽에. 그 내용은 좀 앞서서 좀 발표가 됐었던 이니시스인가요? 부분인데, 네, 무슨 KG 이니시스더라고요. 네, 오늘 그러면은 좀 눈여겨보시는 이유 좀 간략하게 뭐 들어볼게요. 게임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적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무난하게 제가 볼 땐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상승 제가 볼 땐 별 부담 없고요. 충분히 추세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많이 올라서 당장 내일 여기 등판할 정도에 급등한다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 저 드리겠는데 정도면 돌렸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호한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하이트 진로는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좀 얘기도 나오고 관심도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새롭게 수나리 비슷한 거 뭐 내놨다면서요? 네. 워낙에 저도수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네네. 뒷북 아닌가요? 이게 지금 메르스 뒷북이니까 때문에 좀 쓴맛을 봐준다고 좀 독한 거 드신다는데. 그런가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야근이어가지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법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약한 거 안 먹어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메르스 아직 때문에 그런다고. 이 하이트에서 나온 그 자몽이죠. 에이스. 네. 네. 그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요. 19일 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나리는 저는 먹어봤는데 네. 물 일단 같나요? 앉은 자리에서 한 3병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인가요? 물? 일단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아니 이런 뭐 그냥 달달한 이 그냥 먹고 네. 잘 못 드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아마 이 소주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하고 세 잘 병이 안 되는 게 드실 저 수 이거 있어요. 마셔봤거든요. 근데 아, 먹어봤어요? 두 병째 되면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앉은 페니술이라고 그렇죠.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보통 못 네. 일어나게 하는 술이죠. 네. 이게 먹기는 그리고 많이 하고. 이 자몽 에이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가 지금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하루에 100만 병 팔았대요. 네, 도대체 맞아요. 그걸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근데 평가를 보니까 뭐 대체로 수나리나 다른 술에 비해서 뭐 아주 뭐 크게 못나지 않은 잘 나왔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저도수 시장이 또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 진입했다고 해도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한 4% 정도 배당률도 쓰잖아요. 높고요. 엄청 세게. 예, 근데 아쉽게 맥주 시장을 좀 롯데 뺏긴 게 맞아요. 주가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화이트가 좀 힘을 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적인 모습입니다. 메르스 잠잠해지면 뭐 오늘 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조정에 대해서의 어떤 반발 심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의 클린업 트리오까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또 각기 다른 섹터에서 좀 나왔네요. LC소프트, 하이트진로,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좀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착안하셔서 선수 선정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